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왜?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으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 나, 발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차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소라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는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아,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 늦게 좀 느끼하긴 하다. 그래도 뭐 새롭네요. 그죠?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제가 약간 느끼한 목소리로 해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저는 MBC에서 손바닥 뉴스 하다가 잘려가지고 지금은 매주 목요일에 국민 팟캐스트 발뉴스 진행하고 있는 이상호 기자입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야? 미치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혹시 삼성 엑스파일 아실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알 것 같아요. 연예계 엑스파일 말고 그거 그래도 모르시면 혹시 뭐 이거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뭐 이렇게까지 해도 모르시면 뭐 어쩔 수 없다. 자, 근데 누나는 누구예요? 저는 성우입니다. 말 그대로 성우고요. 성우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라디오 드라마, 만화 영화 더빙, 외화 더빙, 주로 더빙을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좀 기억하실 만한 거 있다면은 뭐 레밍턴 스틸, CSI, 간단하게 하나만 슈퍼맨?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원고 없으면 못해요. 그러실 줄 알고 저희가 물러나면 개나발이 아니겠죠. 여기서 찾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실래요? 자료가 있어요? 살라딘, 전 개의치 마세요. 전 이미 깨끗하지 못한 몸이에요. 살라딘님, 안 돼요. 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자, 역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좀 낯익죠. 예. 그럼 저희 소개는 이 정도 하고, 저희가 원래 매일 이런 방송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저녁 6시 퇴근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라디오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볍게 가야 되는데 저희가 첫날이라 준비한 게 너무 많아요. 네, 좀 스피드업,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됐는지 간단하게 누나 좀 정리해 주실래요? 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 버리기 순서에서는 하루 동안 나온 수천 개 뉴스 중에서 이상호 기자가 엄선한 꼭 필요한 뉴스만을 골라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와 엿바꿔 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는 연결해줘 시간인데요. 하루 동안의 뉴스 중에서 개나발이 선정한 뉴스 피플을 연결해서 숨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특정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은 누가 나오죠? 오늘은요, 연일 그 정치면을 주름잡고 있는 새누리당 대전주자 김문수 지사님. 네, 연결해보겠습니다. 도지사인데 오늘은 어떻게 또 전화를 받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코너는요, 미디어 비평 발 코너입니다. MBC 미디어 비평 취재팀장 출신이죠. 이상호 기자가 생생한 미디어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뉴스 타임. 목요일 발뉴스 특종 보도를 미리 들여다볼 거예요. 보도 뒷얘기도 함께 나누는 코너인데요. 발뉴스의 미래병기 윤다빈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4대 강보 건설 때문에 녹조 현상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환경부 비밀 보고서 내용을 미리 공개해드립니다. 그리고요. 시인 고은 선생의 팔순잔치에 박원순 시장이 부른 노래는 과연 뭘까요? 민족 시인을 위한 명사들의 재롱잔치도 함께 즐겨보시죠. 좋습니다. 자, 서두르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들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자칫 독도가 국제 분쟁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모집이 초반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하루 평균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해서 자칫 100만 명 어렵다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정책기준법에 따르면 현재 녹조에 오염된 물은 식수, 생활용수로도 쓸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끓이거나 차게 식히면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환경부 서울시 발표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소라 누나가 얼마나 흥분을 했으면 환경정책기준법을 사회정책기준법이라고. 아, 그랬어요? 야, 화날만 하죠.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런던 올림픽이 1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에 폐막됐죠. 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 5위에 올랐습니다. 네, 싸이의 강남 스타일 열풍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11일 저녁에 열린 싸이 콘서트에 3만여 명의 관중이 운집했고요. 해외 언론, ABC, CNN, 월스트리트저널 등 해외 언론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으로 현대차 노조 파업 기사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실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조선일보가 지난 7월 12일에 현대차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공개 투표로 진행해서 파문이다 라는 제하의 기사 사진 설명에서 이 파업 찬반 투표에서 독립된 기표 공간 없이 대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합원들이 기표했다. 이 기사 저도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진은 조합원들이 오른쪽 뒤쪽 독립된 공간인 공중전화 부스에서 기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는 정정 및 반론 보도가 이렇게 뒤늦게 나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네.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이 8.15 경축사에 대한 상반된 분석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MB의 지시로 경축사에서 대일 압박을 할 것이라는 분석을, 그리고 한겨레는 한일 관계에 새로운 메시지나 제안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죠. 네, 이번에 MB의 독도행과 관련해서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 서로 다른 논조를 보여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틀 뒤 과연 두 신문 중 어느 신문이 웃을지, 이렇게 또 달라도 되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들 직접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에 대통령 독도 방문했다, 분쟁 지역화 역풍을 부르고 있다, 이런 큰 기사가 실렸어요. 그리고 녹조 오염 먹어도 괜찮나 하는 그 녹조와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을 제시를 했고요. 이면에는 독도에 이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 있는 표지석이 등장할 예정이다 하는 기사를 뼈아프게 실었네요. 그런가 하면 한겨레 신문 8면을 보겠습니다. 8면에 보면은 현영이 지역공천 탈락 전날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부산지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뇌물과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이름이죠. 현영희 의원이 지역공천 탈락하기 전날에 비례대표로 바꿨다는 거예요. 누가 기대고 해줬을까? 이런 기사가 실려있네요. 그런가 하면 현기환 씨죠. 현영희 씨로부터 금품 3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천심사위원인데 계속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겨레 그림판에 보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도에 서 있는 이명박 대통령 옷은 일본식 키모노를 입고 있어요. 옷에 이런 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일 군사협정, 뼛속까지 친일, 기다려달라, 이런 내용들. 단례로 한일 군사협정 지금 완전히 철회되지 않았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처리된 뒤에 독도를 갔으면 그 독도행이 보다 더 신뢰를 얻었을 텐데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보수 기득권 신문들을 저희가 쭉 살펴보는데요.
단연 김문수 박근혜 갈등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김문수 지사가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서 대립각을 크게 세우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후보가 비대위 원장을 하면서 다시 부패가 살아났다.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이 공천 비리를 했기 때문에 먼저 그 주변을 청소해야 한다. 정수장학회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대선 못 이긴다. 뭐 이런 강력한 발언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 모든 신문이 다 그런데요. 이번 올림픽 금메달 주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광고 분야 금메달인데요. 모든 신문의 마지막 페이지 36면에 보면 큼지막하게 삼성의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올림픽 광고 분야 금메달은 단연 삼성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8월 13일 개나발 뉴스 버리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뉴스의 인물을 마구잡이로 연결해서 다짜고짜 물어봅니다. 오늘은 누구를 연결해볼까요? 자, 소라 누나, 오늘 뉴스 인물 중에 가장 연결해보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정말 연결해보고 싶은 사람은 우리 각하인데. 각하님 뭘 물어보고 바쁘실 싶으세요, 것 누나? 같고. 글쎄, 그렇게 외교 분쟁을 과거에 가면서 독도에 가신 이유가 뭘까? 그 명패, 이름밖이었었을까? 아니면 무슨 다른 깊은 뜻이 계셨을까? 깊은 뜻이 있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참모들조차 몰랐대요.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그러니까요. 그 어려운, 그 역사적인 그 방문을 혼자 결정하셨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분이 움직이는 걸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랐던데. 일본 언론들이 먼저 알았다는데 알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던. 일본에만 얘기하고 간 거 아닐까? 그건 아니랍니다. 이제 한국 언론 엠바고를 지켜준 거죠. 약속을. 자, 저는 요즘에 조금 전에 우리가 소개했습니다. 김문수 지사. 예. 이분이 단연 정치면을 그야말로 리베로처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문수 지사 한번 제가 전화번호를 아는데 직접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김문수 지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 신조입니다. 신지호 전 의원님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니, 왜 거기 가 계세요? 제가 여기서 김문수 지사님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직함이 있으십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여기서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선대본부장. 네. 그러면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대권을 잡으시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또 역할을 하시게 되겠네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참고로 신지호 전 의원님이랑은 손바닥 뉴스 시절에 저희 국회 출입 기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인연이 있거든요. 예, 정말 이렇게 목소리 다시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형님. 네, 반갑습니다. 예. 그나저나 요즘에 김문수 지사님 그야말로 뻔할 것 같던 그 새누리당 경선 승부에 활력을 그야말로 흥행 주자로 뜨고 계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사실 지금 이게 올림픽이 오늘 새벽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올림픽 기간 중에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행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국민들을 좀 우습게 하는 그런 발상이어서 저희들은 올림픽이 끝나고 하자고 거듭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당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1인 4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먹통이고 그냥 그렇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쪽에서 그냥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올림픽 기간 중에 이렇게 경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경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경선하면 뭐니 해도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1차적 기능이다. 이게 저희들은 그 교과서에 나온 그 말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박근혜 후보께서도 과거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조약도 안 막으면 나중에 바위가 굴러온다 이런 말씀하셨었죠? 아, 그랬죠. 그러니까 5년 전에 박근혜 후보가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가했던 그 이른바 검증 공격은요. 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박근혜 후보에게 하고 있는 거는 그것하고 비교해보면 그냥 세 발의 피고요. 네. 야, 또 뭐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많이 부족하다 이런 뭐 뼈아픈 예, 반성. 네. 지금 보면은 뭐 그 이를테면은 공천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도 각을 세우고 계시고 5.16과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라고 했다가 또 김문수 지사가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요. 헌정 질서 유지가 우려된다.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뭐 5.16 공세는 끝난 겁니까? 박근혜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그 좀 뭐 편향된 역사 인식에서 문제가 되니까 슬금슬금 좀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5.16 자체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 했다가 뭐 잘못 정상적인 것이 아니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의 박정희와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박정희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박근혜 후보는 너무 그 부자 관계, 부녀 관계에 좀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로서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듯이 본인이 총칼로 잡은 것은 쿠데타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형님 오늘 말씀 이렇게 잘하세요. 혹시 폭탄주 드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오늘 폭탄주 먹을 시간 아니고요. 네. 아니 라디오라서 이거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네. 나중에 한잔 하자고요. 예. 네. 아니 왜 저를 또 끌어들이고. 자, 공천 뇌물 사건 말이죠, 형님. 네. 부산지검이 조기문 씨 수사 늑장을 부리는 것 같은데 이거 봐주기 수순으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가 원래 예정보다 한 이틀. 3일 정도 예. 늦었는데 네네. 지금 조기문 씨 얘기가 그냥 끝없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72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인멸을 위해서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런 점에서 봐서는 검찰이 보다 좀 신속하게 네. 대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저희가 박근혜 후보 측도 인터뷰를 시도할 거거든요. 네. 예, 저희가 뭐 연결을 뭐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연결을 할 텐데, 자, 지금 일주일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았단 말이죠. 김문수 지사 뒤집기 가능하시리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필승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네, 현재로서는 열세에 있는 게 분명하고요. 네. 솔직히 이걸 뭐 기적적으로 역전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난망하다는 이 아픈 그 현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막판 역전 전략이라고 하는 거창한 단어는 지금 쓰기가 힘든 상태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박근혜 후보에 대한 어떤 검증 공세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이 새누리당 지지단의 속성상 김문수 후보에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행 그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당원 중심의 선거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게는 득표 면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마이너스라는 것을 저희가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 경선의 본래 취지에 입하거니와 여기서 그냥 살살 넘어간다 한들 본선에서 정말 5년 전에 박근혜 후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악산의 울산 바위와 같은 그 거대한 야권의 공격이 있을 텐데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새누리당이 그런 정도의 자체적인 정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일 수가 있겠다. 근데 지호 형님, 네. 근데 사실 이제 박근혜 카리스마가 사실 간단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뭐 협박 아닌 협박처럼 느껴질 만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공격이라는 게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상처를 줘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달라들면 되느냐 이렇게 뭐 준엄하게 한마디 하셨다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겁나지 않으세요? 근데 박근혜 후보가 좀 속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5년 전에 본인이 했던 행동을 한번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옛날 자신의 입장을 사실 약간 5년 전에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문부터 쓰고 그 예. 말을 해야지 그 말이 설득력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형님, 저 오랜만에 전화 연결돼서 이제 궁금한 게 많은데, 저희가 앞으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있으니까, 차차 또 기회가 되면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결돼줘서요. 예, 건승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김문수 지사 측의 선대본부장,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8월 13일 개나발 일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근데 개나발 남자 DJ 어디 갔어요? 안 보이는데? 자, 그럼 제가 단독 진행을 하겠습니다. MBC 미디어 비평 취재팀장 출신 이상호 기자. 오늘은 어디에 나가 있는지 불러보겠습니다. 이상호 기자? 네, 이상호입니다. 네, 어디 계세요 지금? 저는 MBC 문화방송 앞 LG25시 편의점 벤치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아, 벌써요? 네, 지금 그쪽 분위기는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뭐 특별한 분위기 없고요. 준비한 기사 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매년 각계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언론 매체에 대한 영향력과 신뢰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에 MBC의 매체 영향력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MBC는 신뢰도 측면에서 경향신문에 밀려서 4위에 머물렀는가 하면 영향력 측면에서도 조선일보에 크게 밀려 3위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신뢰도와 영향력 하락은 김재철 사장 취임 직전인 2010년부터 시계열로 살펴보면 연락 확실해 보입니다. 먼저 MBC는 신뢰도 면에서 2010년에는 단연 1등이었습니다. 28.4%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2011년 조사에서는 신뢰도가 24.9%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에는 불과 17.2%의 지지를 얻어서 KBS, 한겨레, 경향에 이어서 4위로 추락한 겁니다. 김재철 사장 재임 2년 만에 신뢰도가 거의 반토막 난 셈입니다. 자산 잠식 상태에 빠진 경영자, 시청에서 보통 쫓겨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영향력 살펴보겠습니다. 영향력은 2010년 42.3%였던 것이 2011년 42%로 소폭 줄어들었고 올 들어서 30.7%로 크게 빠졌습니다. 신뢰도와 무관하게 영향력 면에서는 강세를 보이는 언론사죠. 조선일보와 영향력 측면에서 대등하게 경합을 벌이던 MBC가 불과 2년 만에 조선일보의 3분의 2에 불과한 약세 언론사로 전락하고 만 셈입니다. 네, MBC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요즘 시청자분들에게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언론계 소식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먼저 미디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김재철 MBC 사장의 모교인 5대 학생들이 김재철 사장이 여러 악행을 저질러서 모교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김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생들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재철 MBC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고대인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서 자발적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선배인 김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미디어 오늘의 보도입니다. SJM 조합원 폭행을 저지른 컨택터스가 2년 전에도 향신브레이크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수방관하는 장면에
영상을 본 SBS 앵커가 한마디 작심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SBS 8시 뉴스죠. 주말 앵커 편장욱 기자는 휴대폰 뉴스 클로징 멘트에서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경찰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경찰이 용역업체가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걸 옆에서 보고만 있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국민방송 발뉴스 앵커인 이모성 씨는 그게 뭐가 따끔한 지적이냐며 당연한 멘트를 기사화하는 미디어오늘도 딱하지만 앵커들이 오직 소신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게 기사가 되겠냐고 철을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자협회에서 발간하는 기자협회 보관 보도는 내용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앙대 성동규 교수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 게재된 기사를 분석한 결과 뉴스캐스트 방식을 사용해 클릭 경쟁을 유도하는 네이버의 특히 낚시성 제목 비중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네이버의 경우 톱 기사의 68% 이상이 그리고 다음과 네이트는 각각 21%와 18%가 낚시성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뉴스캐스트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른 두 포털 사이트 간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고 노경우에 진짜로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웃을 뜻하는 이름의 네이버, 정말 갈수록 나쁜 이웃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사주비리 추적하다가 조선일보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으나 보기 좋게 거절해서 신금을 울렸던 이상호 발뉴스였습니다. 네, 발뉴스 앵커죠. 이상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멋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내 스타일입니다. 머슴 스타일. 거리가 좀 있어서요. 빨리 못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아하, 이 남자 DJ 빨리 들어와줘야 될 텐데. 제가 커버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 예, 저 들어왔습니다. 아, 예. 화장실 다녔어요? 예, 오줌 누고 왔어요. 아, 무슨 일 있었습니까?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네, 인터넷 국민방송 발뉴스. 목요일에 저희가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 발뉴스의 미래 변기가 아니라 병기. 수습기자 윤다빈 기자와 함께 합니다. 윤 기자? 네, 안녕하세요. 발뉴스 1호 수습기자 윤다빈입니다. 아, 진짜 수습기자예요? 네, 진짜 수습기자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태어나서? 이렇게 됐어요? 태어나서 처음 방송하는 거예요. 종씨야 또 나랑. 어때요, 여기 윤 기자 들어와 보니까? 첫 방송인데 너무 재밌는데요? 뭐가 재밌다는 건데? 방송하는 거 너무 재밌는데. 너만 재밌었어. 그게 걱정이야. 자, 우리 윤 기자랑 사연이 있어요. 네. 사실 윤 기자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고발뉴스 팬이었어요. 아, 팬심으로 지금까지?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계속 보내왔는데 이름이 너무 예뻐서 이 여중생, 여고생 나도 여자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기자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긴 편지를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곤 했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물어보고? 그 인연 때문에 이렇게 윤다빈 기자 오늘 수습 기자로 결합을 하게 됐는데 짧게 소신 한 말씀. 네, 저희 인터넷 국민방송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영상으로 안 보여서 그러는데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그죠? 네, 일단 뭐 라디오니까 저희 거짓말을 윤 씨잖아요. 거짓말 잘하시네요. 거짓말을 자, 이번 주 목요일 발뉴스 지금 물어보면 너무 이른가요? 준비됐어요? 궁금한데. 이번 주 발뉴스 내용 비밀인데 저희 환경부가 4대강 보설치 이후에 녹조가 생길 거 미리 예상했었다는 비밀 물건을 공개합니다. 거봐, 내가 알 줄 알았어. 그리고 한국이 다음 명사죠. 고은 시인의 팔순잔치 실황을 저희가 단독 중계합니다. 내노라는 인사들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재롱을 피울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노래 솜씨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와, 재롱잔치. 어른들의 재롱잔치. 얘기만 들어도 궁금한데. 오늘 개납을 첫 순서니까 발뉴스에서 보도할 거 좀 들려주세요. 더 재밌는 얘기 없어요? 좋습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 노래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우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 뜨고 하십시오. 가슴 이 소리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추억인가 웃지마.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길 없는데. 서울광장을 점령 한번 하고 싶어. 2시간만. 나한테 줘. 네, 지금 가셔도 됩니다. 그냥 줘봐. 우울 다 떠주고 가버리자. 아니 깜깜한 사명감이 드디어 전세하셨어. 어떠세요, 누나? 와. 나 박원순 오빠 너무 귀여워. 예, 사실 저도 한 곡 했는데 잘렸구나. 저희 시청률을 봐서 안 좋은 경우에 목요일날 특단의 대책으로 제 노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윤담 기자, 오늘 뭐 준비해온 게 또 뭐가 있어요? 네. 저희가 뉴스 애프터 서비스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후속 보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발뉴스 3회에서 스포츠 토토 관련해서 전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만있어 봐. 우리 안 시청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저도 몰라요. 간단히 네. 정리를 해주면 어떤 내용이었죠, 그때가? 네, 스포츠 토토가 발행하는 프로토 복권에 당첨돼서 5천만 원을 받게 된 제보자 사연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복권이 전산상 판매 취소된 것이라서 당첨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해드렸습니다. 판매 취소된 거를 그럼 팔은 거예요? 이제 생각이 나네요. 이게 그 복권 대리점이 팔아서는 안 되는데 일종의 조작을 해가지고 이미 팔린 것으로 돼 있는 복권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돈 줄 수 없다. 그럼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어디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가려져야 될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현재 법정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내일 대전지방 홍성지원에서 오전 11시에 2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윤다빈 기자는 내일 홍성지원에 좀 가가지고 내일 또 홍성으로 가는 간 김에 우리 저 봉주 형님 홍성교도소에 그러네요. 계시니까 네. 가서 좀 사식도 좀 넣어드리고 인사도 해드리고. 한우도 먹고. 알겠습니다. 자, 발뉴스 보도 이후에 뭐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뭐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일단 양측의 입장은 보도 당시와 크게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 뭐 얘기하지 말죠. 뭐. 네, 조금 더 있어요? 네, 전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뭔데? 네, 토토 측에서 이 사안 직후에 동일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 취소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실제 서우 약방문. 네, 실제 토토 복권 판매점을 취재한 결과 토토 측의 지도 감독이 강해진 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복권 취소가 매우 어려워져서 대부분의 판매점에서 구매 후 20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그건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면 토토 입장에서는 강화해야지. 강화 안 하면 그게 기사지. 그런다고 토토가 우리한테 광고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 참. 좋습니다. 우리 윤다빈 기자 고생했어요. 첫 방송인데 잘했네. 네, 정말 잘했어요. 아,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SNS를 통해서 저희가 하루 종일 우리 SNS의 여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SNS, 제가 뽑은 몇 가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좀 과격한가? 박종우 동메달 강탈 사건. 만약에 동메달이 끝내 수여되지 못한다면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이 받은 모든 메달을 IOC에게 되돌려주고 보이콧해라. 그게 한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제임스라는 별명을 쓰시는 분이 올려주셨고요. 네, 저도 동감이에요. 야, 그리고 독도 방문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 의견 올려주고 계신데,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말씀을 빅뉴스, 우리 MBC 박대용 기자가 멘션을 했네요. 독도 문제는 일본이 도발 수위를 높이지 않는 한 시류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가 대응 수위를 높일 필요가 없다.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SNS와 그리고 고발뉴스.com 게시판에 올려준
올려주신 글들 저희가 사연들 그때그때 매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순서라서 좀 어수선한 감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TV에다가 영상만 없애면은 라디오가 되는 줄 알았는데 쉽지 않네요. 차 한잔 하실래요? 이런 것도 준비했는데 누나는 어떠셨어요? 소라 누나.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그 짜임새 있는 코너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우리 윤다빈 기자? 네. 정말 기대 이상으로 방송 잘 해줬고. 얼마나 기대를 낮게 했습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우리 윤다빈 기자는 어때요? 생애 첫 방송을 한 느낌? 저희는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긴장이 되네요.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이 방송인의 우리 선배지요. 우리 윤다빈 기자의 영원한 2인자 박명수 씨가 방송에서 한 말이 있어요. 시간이 약이다. 시간 가면 좋아진다. 시간이 약이죠. 네, 부족한 점 많은데요. 내일 좀 더 적응을 해 그냥 그 스타일에. 내일 좀 더 나아진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 8월 13일 월요일 첫 번째로 전해드린 개나발이었습니다.